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까지 또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이 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죄야 하는 순간인데요. 하지만 수익 극대화의 고삐는 한없이 한번 풀어볼까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야무지게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방송만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힌트, 그린 뉴딜 수에 기대되는 신사업.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도 바로 드릴게요. 초대형 선박 사업의 독보적 위치,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개의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좀 오실까요? 자, 방송을 보다 보면 이 종목이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매수 타점. 이 매수 타점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 좀 어려우시다면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비기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시장이 어제랑 다른 모습인 것 같네요. 오늘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뭐 하루하루의 지수의 움직임에 좀 일비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MC님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사실 장기간에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을 좀 가져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어느 날은 코스피가 좀 강하고 어느 날은 코스닥이 좀 강한 날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의 흐름,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커플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모습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지수의 자체적인 매력도는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주 말씀을 드렸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 자체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것은 맞습니다만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하락을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종목들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종목들,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잘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저는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일을 저희가 방송과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 톡방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아 아무리 흔들려봐라. 김박사부의 주식비기 종목들이 흔들리나. 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현재 상황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부님, 저희 종목들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 종목들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카메라 모듈,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듈도 만들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차량용 글로벌 카메라에서 이 회사는 점유율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용 카메라, 사실은 주차할 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은데요. 후방 카메라 정말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지금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센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량용 카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선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그런 물체를 인식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역할을 하는 카메라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눈.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레벨 3,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의 영상 센서 모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실적은 굉장히 큰 폭으로 레벨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카메라, 옛날에는 후방에 하나 정도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카메라들이 자동차에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카메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업에서는 이미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큰 성장력을 가진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2,4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7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1분기와 2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는 결과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인식을 상당히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분기도 당연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도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MC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9일 날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 지수가 조정이 좀 크게 나오면서 사실 이 종목 역시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냥 종목만 제시해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MC님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 타점도 저희가 따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3타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할로 매수 접근하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는 따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진 않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8월 9일 날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지수 조정 그리고 종목 조정을 겪다 보니 3타점까지 매수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더 싼 가격에 그리고 비중도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3타점 체결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76%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MC넥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MC넥스를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점도 그냥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2타점과 3타점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SC입니다. ISC 같은 경우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메모리 소켓 위주로 이 회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와 관련돼서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이 회사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작년부터 비메모리와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봤을 때 매출 비중의 65%가 비메모리에서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메모리로 분류하기보다는 비메모리 업체로 분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메모리와 관련된 업체들 역시 내년 상반기를 거쳐서 2분기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라는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엔 사실 이런 영향이 없이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될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운드리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역시 올해 굉장히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 쇼티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매출은 올해 1,500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22.9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더 좋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의 빠른 전환이 굉장히 고수익성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영업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로 결과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ISC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8일 날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후로 지수가 좀 조정을 보였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8.27%,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61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다 상향 돌파를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사실 실적이 뒷받침되고 내년에도 당연히 좋아지는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좀 저는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방송으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당연히 매수 시점이 온 종목들도 맞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 한번 봤으니 끝내야지가 아니고 장기간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좋은 수익 계속해서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 번 수익이 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계속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자, 사부님, 이 종목도 지금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또 한 번 타점 잡아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재매수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저희가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린 종목들 중에 재매수 타점들이 나오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대응할지 스윙으로 대응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나눠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이 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종목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GST입니다. GST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로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적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굉장히 큰 실적 기대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발표하자마자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인 게 바로 GS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을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 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나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100%가 넘는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역시도 1분기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3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분기, 올해 4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충분히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GST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28일 날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32.33%. 사실 최근 시장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 골든크로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60일선과 120일선을 단기 이평선이 돌파하면서 추세의 가파름이 좀 더 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종목 역시도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큰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 저희가 생방송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생산 제조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레이저로 한다는 것, 반도체를 봤을 때 시각 혹시 기억나시나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데는 사실 화학약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화학약품을 많이 쓰게 되다 보면 환경오염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생겨나게 되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환경이 굉장히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레이저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화학약품을 안 쓰게 되니까 환경에 조금 더 이롭다. 이 부분까지도 짚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상당한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오염 해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가고 있고 글로벌 각 국가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지금 이 업체가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레이저 응용 장비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95% 그리고 해외에서는 6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 안정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 올해 어느 정도 실적을 가져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4,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차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오테크닉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좀 많지만 조정을 좀 크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11월 달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13%라는 적지 않은 수익률 여러분께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정을 받은 이후 10월 달부터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 추세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41선의 저항은 남아는 있지만 241선의 저항만 뚫어내게 된다면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13%라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여러분께 드렸지만 그거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텍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텍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저희 굉장히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에서 제가 뽁뽁이 네. 말씀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패키징. 네, 맞습니다. 프로텍은 반도체 패키징 관련 제조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뽁뽁이의 비교를 좀 했었는데요. 반도체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디스펜서, 일정량을 도포하는 기술 쪽이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져가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패키징과 관련된 디스펜서 같은 부품들이 당연히 납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이미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M&A가 아니고 R&D 네. 기술 투자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네. 있다라고 네, 얘기해 R&D를 주셨죠.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사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품이 바로 갱본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칩 단위가 아닌 패널 단위로 하다 보니 반도체 생산 속도를 100배나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 지금은 그러한 기대감, 갱본더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향후에 더 좋은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은 393억 원으로 11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지금의 본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에 더해서 갱본더라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월 30일 사실 며칠 되지가 않았습니다.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8%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만 보더라도 사실 업다운이 좀 심한 변동성도 심했죠. 상당히 크고 방향도 사실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여준 게 프로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지만 프로텍 역시 지금도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시해드린 타점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은 맞습니다만 이러한 종목, 지금 매수 타점도 다시 한번 잡아드릴 수 있는 만큼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좋은 수익률 가져가는 종목들 저희가 오늘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또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텐데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보다 수월하게 시장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현재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짚어드렸고요. 자, 드디어 오늘의 주식 비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장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장 조선기자재 업체. 자, 오늘은 조선 관련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요. 자, 조선주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좀 웃는 날 오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주식 비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초대형 조선 기자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초대형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는 3가지 부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품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데크하우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판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가판실이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의 어떤 헤드쿼터?
공부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가판실이라고, 사실 데크하우스라고 하면은 잘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판실이라고 한다면 영화나 뭐 드라마에도 상당히 네.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MC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배 부분에서 저렇게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가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비슷한 모양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크네요. 그냥 건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형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가판실을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배 위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배를 하다 보면 긴 항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원들이 잘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바로 가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항해를 하다 보면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러한 통신 시설도 분명히 가판실에 존재를 해야 되고 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부분이 바로 가판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배를 움직이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가판실 같은 경우엔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의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대형 작업장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 덩치가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그렇게 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형 작업장, 그렇죠. 대형 작업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형 작업장이 필요하다. 대형 작업장을 만들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가판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초기에 굉장히 큰 자금도 들어가지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은 전문 인력 또한 갖추고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판실 제작 업체에 있어서 이 업체는 굉장히 좋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위를 넘어서 연간 세계 최대 생산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다라면 당연히 점유율도 1등이라고 보셔도 네. 될 것 같고요. 세계 1등의 업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의 대표적인 업체, 혹시 떠오르시는 업체가 있으신가요? 조선주도 뭐 빅4, 빅5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찍는 걸 잘 못하는데 그냥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 업체인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가판실 외주 물량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외주 물량 생산 어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거 분명히 많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한 뭐 7, 80%? 7, 80%라고 하면 사실 절반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외주 물량의 10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독보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만약에 수주를 따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업체도 자연스럽게 수주를 따낸 것처럼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멀어진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이 다시 한번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가져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업체 가판실 사업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0%나 담당을 할 수 네.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생산 일원화 전략과 턴키 공급을 통한 전략이 적절하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턴키 공급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죠. 턴키, 네. 열쇠를
턴키를 돌리듯이 한 번에 다 해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턴키 공급이라고 한다면 기획과 설계, 시공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주 물량의 100%를 이 회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도 갑판실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배 위에 올려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수월하다라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사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LPG와 LNG 탱크인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체 상태인 LPG와 LNG를 배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MC님은 LPG나 LNG 뭐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가스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이용이 되는 차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혹시 LPG와 LNG를 어떤 식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건 또 생각을 딱히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체, 가스다 보니 기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체 상태로 그대로 옮기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떨어지겠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러한 LNG 운반선인데요. 기차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체를 액화를 해서 액체 상태로 변환을 해서 옮기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사실 그럼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더 많은 부분, 많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 기체를 액체로 바꿨을 때 어느 부분을 좀 기술력이 좀 필요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체를 액화 상태로 바꿨을 때 고압력과 초저온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운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사실 다른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차별화된 경쟁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굉장히 좋은 성장성 또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실 LNG 그리고 LPG 탱크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FGSS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FGSS 시장,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선박의 연료를 기존의 석유나 석탄이 아닌 가스로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를 고압으로 처리해서 엔진을 공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LPG와 LNG 탱크, 고압력과 초저온을 잘 견디게 만드는 그 부분에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술력을 통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친환경과 관련된 태양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부님도 저번에 이슈로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둘러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짚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친환경과 관련된 업체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정책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수치가 나오지 않자, 실적이 나오지 않자
연차 시장에 관심에서 좀 멀어졌지만 이제만큼은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다가왔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성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GSS도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절반이 이미 친환경 선박으로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업,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미리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갑판실이라든지 LPG와 LNG 탱크 사업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만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하나가 더 있는데요. MC님은 혹시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 해상 풍력 발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해상 풍력에서도 사실 바다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유식.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를 뭘로 보시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바다 위에 땅에 박혀서 돌아가는 그러한 풍력 발전소를 굉장히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부유식이라고 한다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풍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더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와 관련된 MOU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석유공사와 MOU를 체결한 만큼 실질적으로 매출 또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업에 대한 부분, 신사업에서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에 진출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이고요. 실적 부분에서도 분명히 좋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에서 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빅이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그중에서도 갑판을 주력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국내 1위 정도가 아니라 세계 1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과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친환경 테마까지 달고 앞으로 더 비상할 일만 남아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빅이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QR코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재무제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2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기대되는 성장세. 자, 투자 포인트 정말 차고 넘쳐났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지금 2장 힌트도 기대되는 성장세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재무 상태 또 고간을 어떻게 채워주고 있을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사실 매출은 전년 대비로 낮아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111억 원, 사실 작년 12억 원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10배나 좋아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냥 좋아진 것이 아니고 작년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과 비교를 하더라도 한 해의 영업이익을 이미 상반기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될 건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20억 원,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지만 바로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기타 수익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부동산 가격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요즘에 토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라고 해서 판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친환경 사업에 대한 신사업,
신사업 부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FGSS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자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던 자본을 좀 정리를 해서 새로 좀 투자 자금을 마련을 해놓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대부분 실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유입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맞습니다만 사실 나중에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이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토지를 매각을 해서 신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증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자본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본업에 더해서 최근에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부채가 좀 늘어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돈 잘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를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투자해서 금액이 오히려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투자를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히려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돼야 우리가 네. 우량 기업의 그 조건 중 하나잖아요. 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플러스가 된 거, 투자를 왜 안 했지라고 그러니까요.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 매각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이 이렇게 잡히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힌 것뿐이고 상당히 좋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채까지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부채 비율은 156%, 100%가 조금 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유보율에서 490%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부채를 유지를 하면서 투자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회사 자체 내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 또한 갖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밸류에이션으로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영업이익 기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9.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PBR은 1배가 좀 넘는 2.2배를 가져가고 있지만 이 회사 사실 조선 부품, 조선 기자재를 하고 있는 업체로 보자면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시진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부님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 이 종목도 또 우량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였습니다. 자, 점점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오늘의 주식 비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참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차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3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신사업 확대. 자, 이 종목 지금 본업도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포인트로 언급이 되는 게 신사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사업 부분이 앞으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주봉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본업의 성장보다는 풍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관련주로 사실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 풍력과 관련해서 매출, 실적 부분이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본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이 좀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해를 봤을 때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보였지만 사실 실패는 좀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올라왔던 이유가 바로 풍력 때문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회사 본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친환경 선박과 풍력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서 주봉상 박스 상단 뚫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부터 이어진 추세의 하단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봉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터치할 때마다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최근에 지수 조정 크게 있으면서 이 종목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 하단권에서 현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긴 추세의 하단 그리고 481선의 지지라인 거기에 박스 하단이라는 부분이 모두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지금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저는 박스 상단을 넘어서 주봉상으로 느끼는 그 위치 그러니까 강력한 추세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기회를 지금 주는 자리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자리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 정확한 자리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셔도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좀 지금 이런 방법이 어렵다 하시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총 3장에 걸쳐서 주식 비기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비기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리긴 했지만 오늘의 주식 비기도 투자 포인트가 참 많았었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 평으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본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과 풍력 발전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부분,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것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의 방향 사실 정확히 오를지 내릴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구간에 왔을 때는 개별 종목으로 실적과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성장 모멘텀 같은 경우에 친환경과 관련된 신사업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성공 가능성 또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종목 매수하시면 수익 저는 정말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부님이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막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드문데 그만큼 정말 탄탄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빅이 조선 기자재 업체였는데 최근에 환경 부문들 정말 많이 관심 받고 있죠. 그런 친환경 테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빅이 4글자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